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고민정입니다. 자, 문화야 놀자 박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좀 얼룩말 컨셉으로. 느낌이 어느 화사한 느낌인데요. 동물원 나들이 하기 되게 좋은 얼룩말 생각이 간절한데요. 화면 보니까 네. 그 살이 많이 찐 네네. 얼룩말 같네요. 네. 네, 저희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또 모셨는데요. 네. 요즘 아시다시피 그 박건 씨도 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문화계 이 가요계에 굉장히 핫한 네. 트렌드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있죠. 예. 아십니까? 트로트 열풍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 트로트 열풍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 문화평론가 한 분을 모시고 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 김원식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TV에서도 많이 뵙고 그러게요. 제가 또 라디오도 같이 또 이렇게 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네. 네.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또 이렇게 패널로 또 이렇게 출연도 해주시고, 예, 우리가 목소리로만 또 뵀었잖아요. 그렇죠. 일요일마다 저녁에 네. 이제 7080 문화라고 그래서 맞아요, 예전에 맞아요. 좀 향수를 자극하는 네. 그런 문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매주 말씀을 맞습니다. 나누고 있죠. 네. 실제로 만났습니다. 네, 이제 첫 만남이네요. 맞습니다. 목소리로만 만나다가 참 그렇죠. 네. 뭐 상상한 곳에서 뭐 벗어나지는 않는데 네. 훨씬 더 젊어 보이시는데요. 아, 그래요? 저 목소리는 좀 올드하죠. 그러네요. 이 목소리하고 목소리하고 실제 모습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훨씬 실물이 더 젊어 낫다는 보이세요. 거예요? 네? 실물이 더 낫다는 훨씬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재밌겠네요. 첫 시작부터 이렇게 솔직한 입담을 또 자랑하시는. 네. 자, 그럼 우리 김원식 문화평론가님 여기 저 화면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원식입니다.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거의 뭐 한 30년째 대중문화에 대해서 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간에 좀 문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제가 왜냐하면 우리 평론가님의 저 TV 출연하는 것도 뵙고 네네네. 라디오도 같이 하고 있다 보면은 네네.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그 전에 소개를 너무 겸손하게 간단히 하셔가지고. 진짜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 분들 있죠. 네. 요즘 PR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한 일들에 대해서 깨알 같은. 네. 제가 단점이 있어요. 어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거, 사회 문화 현상은 잘 얘기하는데 제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면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뭐 평론가 분들이 뭐 요즘은 이제 뭐 정치 평론가나 뭐 심지어는 또 이제 뭐 그 스포츠 평론가도 있고 네. 뭐 컬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전문가도 있고 많잖아요. 네. 문화 평론가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 한 몇 년 전에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문화 평론은 가능한데 영화 평론도 가능한데 문화 평론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거죠. 네가 뭔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문화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가 있다고 되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문화가 아닌 것도 있고 또 약간 지체된 문화도 있어요.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또 문화하고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행하고 문화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유행은 일시적으로 좀 인기가 있다가 곧 사라질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사람들이 좀 그렇게 열렬하게 지지하지는 않는데 그냥 현상이니까 네. 뭐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문화 현상은 실제로 사람들이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그 혼동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지향해야 될 문화가 있잖아요. 예전 문화가 있고 또 새롭게 지향해야 될 문화가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게 바로 트렌드거든요. 네. 트렌드가 정착이 되면 이게 문화로 확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간 교통 정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뭐 이제 문화 현상, 예를 들면 영화 속의 한 장면, 드라마 속의 한 장면, 네.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흔히 즐겨 부르는 노래 속의 그런 네. 가사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재발견하고 좀 더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찝어가지고 이렇게 부각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화평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네. 이야기가 아주 쏙쏙. 그러니까 나는 이게 유행 트렌드 정말. 이것도 문화의 하나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잠시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저 복고풍의 뭐 미니스커트가 잠깐 유행을 했다. 네. 그럼 그거는 문화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야 요즘 유행이래 그러면서 네. 따라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그냥 문화가 아닌 거죠. 어떤 하나의 현상에 하나 불과하다. 현상이고 이제 어떤 유행에 불과하다. 그래서 패션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네. 흘러 그냥 지나간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착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 중에서도 예를 들면 스키니진이다. 네. 그 스키니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남아있거든요. 네. 그리고 레깅스다. 레깅스도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마냥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그건 문화가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유행인 거죠. 근데 유행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트렌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게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은 그게 이제 과연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여져서 일상생활 문화로 잘 스며들었느냐. 그럼 스며들었으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까 그 평론가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대중문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화 중에 대중문화도 있고 네. 뭐 말하자면 전통문화도 네.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사실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고 저는 네. 이 방송 프로그램이 굉장히 네. 고맙게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방송 출연하거나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으면 문화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저희는 좀 예리하게 들어가거든요. 진짜 예리하시네요. 저희 예리합니다. 네. 역시 시니어 TV는 그렇죠. 수준이 네.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주니어가 아니에요. 저희 시니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의 뭐든지 다 느낌으로. 시니어이죠. 예. 한 단계 높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오는 게 이해가 되네요. 역시 시니어 TV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원래 이게 우리나라에는 문화란 말이 없어요.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문치라고 그랬어요. 문치. 예, 정치할 때 그 치, 다스릴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럴 문자거든요. 이게 세종대왕이 특히 이제 세종실록을 보면은 문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이 그럴 문자다 그러면 다스리다. 뭘로 다스린다? 그럴 문으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글자로. 그래서 사실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것도 이 글자로.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은 맴매 이렇게 해서 가두고 뭐 고문하고 이렇게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글로 어떤 바람직한 방향, 이상적인 부분들을 모든 백성들한테 이렇게 주면서 나름대로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이 바람직해. 이걸 공유하자라고 해서 이제 한글을 창제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신하들이 반대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실 신하들이나 기득권 세력은 좀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그럴 문, 그리고 이제 치자였지만은 이게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해외에서 컬처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컬처. 그럼 이 컬처를 뭐로 번역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뭘로 할까? 그래서 결국에는 될 화자로 바꿉니다. 될 화자. 될 화. 그러니까 글로 뭔가를 화한다, 바꾼다, 변화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폭력이나 어떤 강압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어떤 그 말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뭔가 바람직하게 바꾼다는 게 문화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한 문화하면은 네. 미술, 그리고 또 박건 씨가 이제 종사하시는 예. 음악, 그리고 또 영화, 영상, 드라마, 네. 그리고 요즘엔 뭐 캐릭터, 뭐 웹툰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장르죠. 그러니까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 미술, 음악, 문학, 네. 또 이제 요즘에 영화, 드라마, 뭐 캐릭터, 콘텐츠, 그리고 공연, 연극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뒤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각 장르가 문화라고. 그래서 내가 문화에서 많이 한다 그러면 소설 뭐 이렇게 작품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음악 많이 얘기하면 자기가 문화를 많이 한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문화를 많이 한다 그러면 뭐 이제 소설 좀 읽었고 네. 네네네. 뭐 그런 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학 전집을 뭐 많이 읽었다. 왜냐면 뭐
정확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주장이 예전부터 계속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문화 콘텐츠 강국 얘기하면서도 콘텐츠, 문화 이렇게 그렇죠. 나왔을 때 나왔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대로 영화, 게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웹툰도 이제 유명하고 하나의 사실은 장르일 또 뿐인데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예. 콘텐츠에는 반드시 문화가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에서 콘텐츠는 그냥 내용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알맹인데 뭔 내용물이면 알맹이야. 그러면 문화라는 개념이 앞에 붙어야 돼요. 네. 약간 뭔가 우리가 바람직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왜 공연을 보고 왜 미술 작품을 보나요? 거기서 뭔가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좀 잊었던 것들을 아니면 좀 꿈꾸는 소망 이런 것들을 그 작품을 통해서 보면서 다시 또 이렇게 마음가짐을 다짐을 이제 하면서 네. 뭔가 좀 바람직한 삶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럼 콘텐츠는 그런데 아무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화가 붙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예전에는 문화예술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왜 콘텐츠라고 하냐면 이 콘텐츠는 사실 디지털 콘텐츠, 더 구체적으로는 게임 콘텐츠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문화 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를 지칭할 때만 가르쳐야 되고 여전히 문화예술 작품도 언급이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전통 문화는 예전부터 이 전해 내려온 문화를 이제 전통 문화로 얘기하면 민요나 되는 뭐 거고, 국악 이런 거요? 예, 그리고 대중문화는 주로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텔레비전, 네. 라디오, 잡지, 출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이제 대중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중문화. 그 매체가 지금은 모바일 문화, 뭐 인터넷 문화, SNS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네. 저는 그런 문화까지 다 통칭해서 대중문화로 넓게 봐야 된다 이런 광범위하네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식주, 네. 옷을 입고 저 쌀을 먹는다든가 우리의 문화 있죠. 먹는 네네. 문화, 네네. 입는 문화 그런 거는 어떻게 기본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생활 문화죠. 아, 그건 생활 문화구나. 의식주에 관련돼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문화를 얘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 문화는 세대 문화가 기본이에요. 한 세대로 사이클이 돌아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대마다 자기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문화적 가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대들은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한 세대가 30년을 주기로 이제 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30년마다 문화가 돌게 되면은 당연히 세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뭐 이렇게 입는 옷이라든지 이런 거를 딸이 좀 이렇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 문화적 가치가 30년 주기로 사이클이 도는 건데 그거를 중간에 가계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리메이크예요. 리메이크.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90년대에 주로 대학 생활을 했는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90년대 유행했던 곡들을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옛날 고리적 얘기한다고 뭐 철진한 그걸 얘기하냐고. 그런데 그쵸.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리메이크를 많이 했거든요. 부르의 땡땡 뭐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데서 옛날 노래를 소환을 해가지고 리메이크를 하니까 새로운 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고 자기 세대 가수가 불러주니까 자기네 세대 노래로 착각을 하는 그렇죠.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 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양쪽을 다 이렇게 융합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리메이크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대 문화는 다를 수 있고 약간의 갈등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 이렇게 절충시켜주고 융합할 수 있는 것들이 리메이크고 그런 작업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그저 풍선이라는 노래 알아요? 풍선? 아 그럼요 알죠. 그 다섯 손가락으로 알고 있죠? 네네. 동방신기래잖아. 동방신기 노래를 알고 있대요. 정확하시네요. 예, 그리고 저 꿈에 있죠, 꿈에랑 저 조덕배 노래를 아이유가 불러가지고 맞아, 그 맞아. 노래를 다 아이유 노래로 알고 있어요. 요즘 친구들은. 맞아요. 그럼 조덕배 누구예요? 정치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조카가. 조덕배 어디 뭐 국회의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사람도 그 게 노래 있어요. 불렀어요, 그리고. 네, 그런 게 있어. 그런 노래 되게 많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뭐 30년 이렇게 주기로 사이클로 돈다고 근데 그랬는데 점점 짧아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할 주제 이 트로트가 갖는 의미가 또 상당합니다. 예. 요즘 이 트로트 자체가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트로트 하면 다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에서만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이들 못지않은 인기를 아니 근데 평론가님, 우리가 사실 저 트로트를 저는 언제 들었냐면 공원에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자전거에다가 스피커 크게 뻥짝 뻥뻥 뻥짜락 뻥짝 그렇게 듣는 음악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한강공원에서. 근데 요즘은 너무 그때 들었던 비슷한 트로트지만 좀 더 뭔가 약간 각색이 되고 세련돼 갖고 젊은 친구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사실 그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일종의 그런 항상 문화에 관련돼서 바라봐야 될 관점이 있는데 세대 문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항상 유행은 혹은 새로운 문화는 젊은 세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주로 즐겨 듣는 것이 뭐 트롯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트롯이 언제 들어왔냐? 결국엔 트롯이 1920, 30년대에 들어왔는데 원래는 춤곡이었잖아요. 폭스트롯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4분의 2박자, 4분의 4박자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게 사실 그때는 최신 음악이었죠. 최신 음악.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가장 최신 음악이 트롯이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 뭐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음악을 융합시킨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트롯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세대 문화 관점에서는 가장 소위 말해서 파퓰러송,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바로 이제 트롯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트롯이 1920년대 트롯하고 1950년, 60년, 70년, 80년, 90년대 트롯이 다 같냐?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롯도 진화를 해온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트롯 그 안에는 사실 우리 전통가요의 맥락, 예를 들면 저는 그거를 뭐 민요라든지 특히 민요 중에서도 저 국거리 민요가 상당 부분 트롯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거리 장난이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트롯 음악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서 약간 신나는 것으로 이제 탈바꿈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속 우리 가요가 변화를 해왔고 그 중에 하나로 트롯 장르를 결합을 해가지고 약간 외연적으로는 바뀌었을 뿐이고 그 이후에 트롯도 다양한 장르를 받아들여가지고 변신을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보사노바 음악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이제 그 김연자 씨처럼 EDM 음악까지도 거기에 결합을 시키는 등 아모르 파티 심지어 라틴 음악도 같이 결합시키는 트롯이 있을 정도로 계속 우리 음악은 변신을 해왔다. 맞아요. 특히 요즘 그 모 프로그램에 나오는 트로트를 들어보면은 젊은 분들이 들어보면은 가끔 가곡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트로트가. 네.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가곡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트롯 하면은 또 하나의 또 그 안 좋은 평가가 뭐 일본에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동안 왠지 그 트롯을 부르는 자신을 혐오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어요. 근데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제 반야월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그 특히 엔카라고 이제 되게 트롯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일본 엔카. 엔카는 고가 마사오라는 사람이 1920년대 일본에 가서 이제 만든 건데 그 고가 마사오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살았었어요. 설린상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설린상고 일본 사람인데 설린상고. 네, 설린상고에서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민요라든지 창이라든지 장고라든지 심지어 퉁소까지도 다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일본에서 이제 엔카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작곡가들의 이야기는 우리 음악을 훔쳐가서 거기서 이제 일본의 그 음계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대유행을 시켰는데 다만 그때가 이제 일제 강점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넘어갔다 다시 오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것이지 그걸 뭐 외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역사적 연원이 있기 때문에 트롯이 그런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트롯 이렇게 했을 때 뭐 김연자 씨 말씀도 하셨지만 예전에 이미자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조용필 이렇게 해서 트롯 종류가 또 되게 많잖아요. 나오나 남진을 빼놓을 수는 없죠. 트롯 종류 구분을 또 몇 가지만 조금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트롯 종류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장르를 결합시키냐에 따라 다 다르겠죠. 장르 결합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라틴 음악이 들어가면은 이제 트로트 장르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구분을 너무 안 해왔다는 것도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우리나라는 특히 약간 그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다른 해외의 문물들을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결합을 시켜내잖아요. 트롯도 그렇게 해외 음악 장르들을 결합시켜가지고 변화해 왔는데 그게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트롯 가수나 작곡가나 작사가들은 너무 섭섭한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엄청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를 꼭 안 보시는 분들이 다 드라마는 다 막장 드라마래. 아니에요. 막장 드라마도 나름대로 보면은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해오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막 특히 통속 드라마 보면 사랑의 꽈배기라든지 아니면 신사와 아가씨들 보면 굉장히 스피디해요.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거든요. 예전처럼 이렇게 좀 느리게 전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트롯이 인기를 끄는 것도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계속 새로운 장르를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트렌드한 요소를 받아들이고 또 최근에도 새로운 팬덤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생존했고 또 젊은이들까지도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됐다라고 생각이 그런데 들어요. 궁금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어쨌든 진화, 발전, 뭐 트렌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 이 트로트가 없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네네. 사람들 속에 생활 속에 문화 속에 항상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네. 이렇게 열광적으로 그전하고 다른 반응들이 젊은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중장년층까지 아이돌 가수보다도 더 인기가 많은 가수들도 많아요. 이런 거는 좀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트로트의 소비 방식이 바뀐 겁니다. 사실은 트롯은 시장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트롯 뭐 카세트테이프가 나왔다. 그럼 어디서 구입하세요? 휴게소에서 제일 많이. 그렇죠. 휴게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빌보드가 아니고 이제 길보드라는 얘기가 있는데 길보드 차트. 네, 그거는 주로 이제 리어커상에서 이제 판매를 하던 그런 세대인데 트로트는 더 열악해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만 팔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트롯을 접할 수 있는 데가 방송 프로그램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방송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요순위 프로그램. 근데 가요순위 프로그램은 아이돌 음악들이 다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트롯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너튜브라고 하는. 네네네. 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생겼는데 중요한 거는 그전에는 트롯을 좋아했던 분들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뭐 통신 요금도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봐야 되는데 사실 스마트폰 보급이 시니어 계층까지 가기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또 시니어 계층들이 자유자재로 그런 너튜브에 가가지고 보실 수 있는 역량도 생기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생활 문화로 사실은 동영상 플레이하는 보시는 문화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제 주변에도 보면은 와, 하루 종일 그 트롯을 예전에 못 보셨던 것들 아니면 즐겨 보셨던 것들을 거의 정말 하루 종일 보시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웬만한 건 다 볼 건 다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스타, 새로운 노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젊은 가수들이 거기에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송가인 씨가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영웅 씨라든가 뭐 이제 김호중 씨라든가 그렇게 이제 틀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화제가 됐고 그 두 번째는 젊은 층들이 왜 그렇게 주목을 하느냐 두 가지 패턴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아예 진한 거 아니면 아주 재밌는 거로 양갈래로 갈려져요. 진한 거 아니면 재밌는 거? 네. 그래서 송가인 씨 같은 경우는 한마음대동강 보면 정통 어떤 우리 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정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원조로 가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과 아니면 아예 재미있어 하는 거. 예를 들면 영탁의 그런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뭐 이런 것처럼 현실 상황을 좀 재미있으면서도 초국하려고 하는,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르들이 인기를 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트롯이 재미있는 가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반적인 흐름은
약간 희노애락이 담겨 있어. 흐름 자체에. 네. 네. 뭔가 인생의 정말 쓴맛, 단맛을 다 보는데 그걸 그냥 슬픔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고 예전 트로트는 약간 좀 슬펐어요. 약간 한의 정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너무 상황 자체가 나라 전체가 제목도 막 무슨 비 내리는 고모령 막 이러고 맞아요. 눈물 들어가고 거의 뭐 좌절감에 빠져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젊은 세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재밌게 그 상황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슬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슬픔에 묻혀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거기서 해나 네가 거기서 해나 뭐 아니면 뭐 샤방샤방 뭐 오빠 한번 믿어봐 뭐 이렇게 자극적이면서 깔끔하면서도 되게 특이한 그리고 재미있는 템포도 되게 빨라지고 근데 들어보면 약간 슬퍼요 상황은. 그게 우리 정서하고 현 시대의 어떤 발랄한 재미있는 구도가 이제 같이 결합되면서 사실은 젊은 층들한테 큰 인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팬문화죠. 팬문화. 팬문화가 이제 시니어 계층까지도 특히 우리 중년 여성분들 확산된 거죠. 어느 정도 저희 어머님 예를 들게요. 저희 어머님이 70대신데 그 너튜브에 김호중 씨가 나오는 게 아니라 김호중 씨를 지지하는 그 김호중 씨를 지지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런 방송도 채널이 많아졌어요. 많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와갖고 선물도 주고 막 좋은 얘기 해주면은 막 그 돈도 막 쏘고 막 막 그 댓글 찬양하고 뭐 조공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조공도 하고. 네, 맞잖아요 조공. 저희 어머님이 지금 거기 70 먹은 우리 엄마가 지금 그거 보고 아이고 호중아 이러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나요? 바람직하죠. 가정으로 다시. 아들한테 안 해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싫대. 아버지가 싫어서 어머님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다들 샘통이 나셨구나. 아버지는 김호중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잘 못하시고 이제 김호중 씨한테 잘하니까 심술나서 그러시는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이렇게 중년 여성들이 이렇게 앞으로 왔을까요? 근데 사실은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뭐 10대들이 그렇게 폐문화 있었을 때는 공부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가장 큰 문제라고 막 그랬죠. 물론 공부할 때는 저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 시니어 계층까지 간 거는 왜 바람직하냐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호중 씨를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뭐 집을 다 이렇게 기둥뿌리까지 주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동안 시니어 분들께서는 자기보다는 가족, 자기보다는 공동체, 남을 더 생각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거 내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사람인데 그 표현을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문화라는 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건 생각한 것들을 대리 투영해주고 대변해주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콘텐츠일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SNS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거를 공유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매개체가 시니어 계층까지도 온 것이죠. 근데 사실은 가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좋은 가수가 있다 하더라도 두 가지 약간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충성도라고 이제 되게 경영에서는 얘기하는데 한 그 대상을 사랑했으면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도에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더 예쁜 사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아니 더 춤 잘 추고 더 예쁘고 더 자기한테 기호에 맞고 더 패션도 멋있고 그러면 가죠. 팬심은 움직이는 거야. 야 이게 예전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거고. 근데 중장년 시니어층은 아니에요. 한 번 이렇게 딱 당하면 끝까지 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의 세대들은 굉장히 어떤 트렌드에서 빠르고 그러지만은 실질 구매력은 많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매력이 돈이 없어. 그래서 선물을 해주고 싶어도 선물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제한되는데 근데 중장년 시니어 계층들은 일단 한 대상에 대해서 진짜 총알을 엄청나게 이거 남편 보약 먹일 돌인데 이거 빼갖고 딱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러시진 않을 아니, 거야.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러진 않아요? 남편이고. 그러진 않아? 아니 그럼 요거 일본이 좀 더 먼저 왔네요. 가을 동화 그 배용준을 보면서 가을 연가 그 배용준을 겨울 연가하고 가을 동화. 가을 동화만. 네, 여보세요. 네. 그게 그럼 일본이 먼저 온 거래. 일본 어머님들이 먼저 시작했어. 본인들이 이제 그 첫사랑의 어떤 그런 향수 때문에 그 배용준을 보면서 이제 감정이입해가지고 배용준을 좋아하고 배용준을 찾아서 한국까지 오고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팬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조용필 씨 이래로 있었는데 그걸 이제 표현할 만한 그런 수단 네. 이거 자체가 이제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그렇죠. 이게 SNS 특히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제 다 갖추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뭐, 아시다시피 시니어층 58세대라고도 하고, 또 액티브 시니어 세대, 액티브 시니어라고도 하죠. 뉴 시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력 갖추고 자아 실현하고, 이런 부분들 해서 이제 본인들 좋아하는 문화생활, 여가생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인 거는 네. 알겠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분들이 예전에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팬클럽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혼자는 아니고. 네. 응? 그래서 우르르 뭐 콘서트 우르르 가고 뭐 이런 팬심, 조직 문화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근데 이런 중장년층의 이런 그런 팬덤 문화 자체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하네요. 뭐 예를 들면은 남진 시대나 이제 나훈아 시대에도 팬들은 있었죠. 근데 그때는 그냥 뭐 예를 들면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산발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정도, 그리고 이제 앨범을 사주는 정도 이렇게 되었고, 이제 그 조용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이제 뭔가를 준비해 옵니다. 뭐 이렇게 뭐 판넬을 준비해 오기도 하고, 심지어 소리를 굉장히 지르기도 하면서 뭔가 선물도 투척을 하고, 그다음에 공연 끝나고 나서 따라가거나 아니면 줄을 서거나 이런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집단적인 그런 팬 모임이 결성이 되죠. 그래서 회원을 받고 거기서 그 기획에 맞춰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네. 뭐 생일날에는 뭐 해줄 거고, 선물은 뭐 할 거고, 또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를 할 거고, 이러다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인터넷이 생기면서 카페 팬클럽 문화가 생기죠. 네네네. 거기서 이제 각종 뭐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거기서 이제 다양한 또 행사들을 하게 되고, 그게 또 201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모바일로 오니까 훨씬 더 그 게시물을 올리는 속도와 또 이제 댓글 반응들, 그리고 또 다양한 콘텐츠들이 업로드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고, 그것이 해외까지도 수출이 되게 됐고, 또 중장년까지도 확산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네. 이미자, 나훈아, 남진 시대 시작했던 팬 문화가 저는 이제 한류까지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처음 시작은 지금의 시니어 계층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더욱더 뭐 트롯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까지 이제 결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저희 중장년층들이 이렇게 덕질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스타에게 다가가고 이런 문화들, 그러면 평론가님이 볼 때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뭐 자녀분들의 네. 그런 학자금이라든지 남편분의 보약을 가지고 하시면 네. 안 되겠죠. 저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똑같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네. 스트레스 해소하시고 자기 의사도 표현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서포트 문화를 해줄 때 네. 이게 그 팬들한테도 훨씬 더 바람직한 그런 보상으로 오는 것이고 또 나라 전체를 봤을 때도 우리 뭐 K-pop 한류까지도 네.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약간 다른 질문인데요. 네. 오늘 이제 오시는 선생님께 제 아시는 지인께서 이 질문을 대신 좀 해달라고 한 게 있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대리 질문이에요? 네네네, 대리 질문인데 방송을 꼭 보신다고 하셔서 그 뽕짝하고 트로트가 같은지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꼭 물어봐 달라고.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이제 좀 언급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트롯을 뽕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뽕짝이라는 건 1920년대, 30년대 일본에서 건너한 엔카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4분의 2박 계통의 궁짜라 궁짝, 궁짜라 궁짝 그건가요? 예, 그런 식인데 느낌으로. 그게 이제 초창기 이제 트롯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그런 형태의 트롯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롯이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진화해 왔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뽕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그런 의도는 그걸 비하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약간 일본 음계가 들어가 있는 점은 있는데 그런 건 지금 많이 걷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걷어낸 상황에서 트롯의 온전한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노래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뽕짝이라는 단어를 좀 쓰면은 곤란하다. 근데 사실 또 이제 트로트 노래 잘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 뽕필 많다야.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야, 너 뽕필 충만한데? 뭐 네. 이런, 그거는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관련 책을 쓰느라고 자료조사를 많이 했는데 예. 원래 이제 뽕필할 때 그 뽕이라는 거는 네.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음악 정서를 얘기를 하냐면은 애절하고 청승스럽고 한이 서리고 이런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느낌들을 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은 좋은 거죠. 예. 근데 그걸 이제 약간 비하의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원래 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원으로 가면 어디서 오냐면 바람풍자에서 와요. 바람풍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은 서양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수의 모델하고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수 모델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양에서는 주로 두성음을 많이 사용을 해요. 약간 고음에 약간 그런 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새소리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천상으로 가려는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고음에, 그러니까 오페라 보면은 굉장히 고음에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 자연의 소리를 흉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 그래서 떠는 음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허스키 보이스가 사실은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이번에도 모 방송국에서 1등한 사람이 허스키 보이스 중저음의 허스키 보이스. 약간 바람소리 비슷한 떠는 음이 이제 매력인.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롯 음계도 떠는 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판소리도 그렇고 민요도 그렇고. 그래서 다 그 계통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래 뽕이라는 것도 바람풍에서 왔고 사상적으로 가면은 이제 어디에 연원이 되냐면 이제 최치원 선생의 풍류사상에서 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바람풍자에 흐를 유자. 그래서 박진영 씨가 그랬나요? 호흡이 절반이라고. 공기 반 소리 반. 네. 이 공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공기는 바로 바람풍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자연의 소리하고. 그래서 연원이 굉장히 다르다. 그렇지만은 그 연원의 흐름을 일정 정도 트롯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엔카를 안 불러요. 아, 일본에서는 네. 본인들. 일본 애들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엔카는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그 일본의 엔카 협회장 되시는 분이 엔카를 한 400~500곡 정도 취입하신 분인데 그분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엔카는 한국에서 온 거라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음악이라는 게 유행을 타고 그게 확립이 되면 하나의 장르가 되는 건데 그때 일제강점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유행을 하다가 그게 정착된 거는 한국인 거죠. 일본에는 트롯이 없잖아요. 여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 채널, 뭐 종편부터 채널을 돌리기만 하면 다 이 트로트 오디션 이런 뭐 채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조금 뜸해진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과하게 된 거지. 일단은 너무 억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가수 한국에서 가수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고민하는 게 트롯이라는 용어를 좀 다른 거로 바꿀 수 없을까? 왜냐하면 이게 트롯이라는 게 외국 장르인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외색 시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다 우리 음악이거든요. 우리 정서죠. 그래서 뭐 나훈아 씨는 아리랑이라고 부르자 이렇게까지 제안하는데 저는 그냥 가요라고 부르는 게 좋지 않나? 가요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우리 가요 이렇게 부르는 게 한국 가요지. 범주에 들어가지. 그런데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무리한 경우가 있어요. 무슨 트롯 무슨 트롯 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트롯이라고 하니까 이게 포크송도 트롯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락도 트롯이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감하기가 힘든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까 이제 이상적인 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문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람에 대해서 이상적인 거를 추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문화현상에서는 좀 셀럽이라고 하는 스타라고 하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좀 캐릭터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약간 소진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좀 없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만 많아져가지고. 맞아. 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야, 저 친구는 정말 그냥 알아서 좋다 해야 되는데. 예. 딱 보면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막 심사위원들도 네. 몰아가고. 그렇죠. 네. 너무 인위적으로 몰아가고 그러다 네. 보니까 시청자나 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데. 왜냐하면 그게 지금은 예전에 일방적인 매스미디어 시대, 대중문화 시대하고 다른 게 예전에는 대형 기획사에서 많은 비용 들여가지고 맞습니다. 마케팅 비용하고 광고 홍보하고 심지어 그렇죠. 텔레비전 출연시키고 노출을 시켰죠. 네, 뒤에서 무조건. 거래도 하고 뭐 네.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스타를 만들었어.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네. 많은 팬들이 그냥 억지로. 네.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 그 듣다 노래가 보면 그냥 익숙해져서 길들여졌어. 길들여져서 네. 세뇌당해서. 맞아. 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 친구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다. 그래서 서로 이제 글을 올리시고 또 영상도 공유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게 팬덤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방송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 인기가 있다 보면 또 기업체의 광고도 오게 되고 이렇게 문화 권력이 어디서 오냐면 이제는 방송국이나 기업이나 거대 기획사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 팬들이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뭐 사실 아이돌 그룹 중에 방탄소년단도 흑수저 아이돌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형 기획사 아니었는데 맞습니다. SNS에서 그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글로벌 스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중음악 트롯도 결과적으로 이 팬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속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 속에서 스타가 탄생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를 좀 방송국에서 제대로 좀 헤아려야 되는데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한동안 한 2, 3년 정도 됐죠. 네. 이런 그 트롯 오디션 예. 열풍이 네, 열풍 자체가 하면서 뭐 TV 채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라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어느 곳 할 것 없이 컨텐츠 뭐 행사 네, 뭐 다 트롯이었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이런 음악들이 좀 하시는 분들이 무대나 이런 뭐 성장하거나 내지는 준비하거나 무대에 오르는 이럴 공간이 전혀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평론가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니까 7080 가수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우세요, 울어. 맞아. 설 곳이 없다고. 너무 지금 트로트로만 몰아가서 우리 기타 치면서 옛날 그 70년대, 80년대 향수를 줬던 가수들이 점점 자리가 잃고 있다. 그래서 트로트가 발전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건 좋지만 이게 다른 음악적인 장르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반비례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트로트가 주목을 받게 된 거는 그만큼 이제 중장년층과 시니어 계층이 문화적 향유 욕구는 굉장히 큰데 그거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그 하나의 현상으로 트로트 열풍이 불었는데 그렇지만 지금 중장년층도 뭐 포크 가요도 좋아하고 심지어 발라드 가요도 좋아하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트로트 인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쏠림 현상이 좀 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쏠려가지고 지금 좀 필요증이 많다. 그래서 뭐 포크 가수들도 불러오고 또 발라드 가수들도 좀 불러오고 그래 다양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포크나 발라드를 무리하게 트롯이라고 우겨가지고 선을 보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포크 가수들을 또 눈물을 흘리게 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 문화예술가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가수 같은 경우도. 네. 뭐 심지어 예전에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던 가수들조차도 지금 기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방송이 이런 그 가수들을 좀 무대를 많이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트롯 열풍의 이면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다른 장르의 가수들이 너무 기회가 없으니까 갑자기 트롯 창법을 배워가지고 도전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우리 개그맨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발라드 가수 중에 또 이제 성악가 분들도 트로트를 갑자기 배워갖고 네. 그걸로 이제 행사하려고 급하게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경연을 하게 되면 대본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미처 이제 본선에 오르기 전에 탈락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져가지고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이런 트롯 열풍 이면에서 좀 제안하는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의 그 모든 가수들이
자기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가상현실 공간이라도 하나씩 좀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문화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니어 계층들도 굉장히 취향이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뭐 트로트라 하더라도 포크라 하더라도 발라드라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곡들이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가수들이 뭐 이런 가상 스튜디오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뭐 국가적으로라든지 뭐 지원해주면은 이제는 뭐 모바일 다 누구라도 자유자재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거기 찾아 들어가가지고 이제 응원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뭐 좋아요도 누르고 또 심지어는 뭐 성금도 내고 그러면 훨씬 더 우리나라가 좀 문화 강국이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가상 공간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요즘 너튜브가 있는 게 참 다행이에요. 네, 그나마 다행이죠. 예, 얼마 전에 그 소리새 하셨던 뭐 예전에 소리새란 그룹 기억나시죠? 네네네. 예, 원래 솔기였어요. 네네, 원래 맞습니다. 솔기였고 예.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뭐 어려운 사정에 또 이제 TV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기차 소나무 부른 이규석 씨도 제가 네. 만났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리가 없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그 채널로 계속해서 공연을 하시면서 이제 구독자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맞아요. 본인이 자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다른 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문학이든 자기 예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네. 삶의 한쪽을 잃어버리는 거와 똑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회를 주는 네. 부분들은 평론가님.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말씀 해주셨고. 평론가님, 그 개인 채널에서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원래는 못 볼 수도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 채널이. 그렇죠, 네. 그럼 그건 어떤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종의 이것도 저는 이제 문화죠, 플랫폼 문화라고 플랫폼 생각이 문화라고 들어요. 할 수 있군요. 예, 그 새로운 문화 현상인데 그렇죠. 그럼 이게 일시적인 유행일 거냐? 저는 일시적 유행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문화의 특징이 굉장히 수평적이고 거기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강요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특정 누가 이제 지배한다거나 뭐 이런다기보다는 누구나 이제 참여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민주주의적인 관점하고 좀 맞물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늘 말씀 네,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런 그 팬덤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건강한 팬덤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팬들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팬이 사실은 주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 경영학이나 기업에서도 팬 경제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팬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인기 있는 그런 어떤 만들어진 스타보다는 그런 장르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측이나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리고 이 일종의 농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팬문화는. 그러니까 만들어진 어떤 상품을 소비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성장을 해서 그 과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당장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처음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발견을 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지원하고 후원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그것이 한류 스타까지 갈 수 있는 그 환경이 플랫폼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 주체가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고 이제 시니어 계층까지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이 어느덧 훌쩍 가버려서 그러니까요. 다음번 시간에 또 모셔서 또 다른 얘기를 또 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다양한 그런 뉴스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문화야, 놀자!